공탁은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한 금전이나 물건을 공탁소에 맡겨 특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공탁법은 공탁의 절차 및 효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과의 연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공탁법은 단순히 법률 전문가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탁법의 본질은 채무자가 변제 또는 담보 제공 등의 법적 의무를 공탁을 통해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분쟁을 예방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탁법 조문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탁법 총칙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탁 절차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탁법 제2장 공탁 절차는 공탁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공탁된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 외국인 형사공탁 등 공탁이 더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탁법 제3장은 공탁 관련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와 구제 방법을 보장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탁 업무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법적 장치임을 의미합니다. 즉, 공탁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탁법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내용은 공탁금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며 법적 제도적 통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즉,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탁금을 철저히 감독하고 공익적 목적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공탁법 제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단순한 사법행정 규정이 아니라 국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한 조항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탁법 47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예규,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의 사유신고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신고는 공탁관이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한 채권자들의 경합이 발생했음을 집행법원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즉, 공탁관이 직접 채권자들 간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없을 때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공탁관의 사유신고 요건 중 일반적인 경우는 공탁금지급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공탁금지급 청구권, 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는 금전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 후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 경합이 발생한 경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금지급 청구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 압류가 있는 경우 선후 불문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문제로 압류의 경합 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도 사유신고의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유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로는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 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가 있는 경우 선후 불문,
공탁금지급 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선행압류 또는 가압류 후에 공탁금지급 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유가증권 또는 물품공탁의 지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예규는 결국 공탁금 분배의 공정성 유지와 법적 절차 준수라는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